교재에서요 314페이지에서 몇 군데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2번에 분묘기지권이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1번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 줄을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특히 둘째 줄에 보면 지상권하고 유사한 물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권, 채권이 아닙니다. 물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요 동그라미 3번 거기에 취득요건 및 취득사유라고 되어 있고 취득요건에서는 일단 분묘기지권은 물권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의 둘째 줄 시신이 안장된 봉분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봉분의 형태를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장 되었다 그러면 제3자가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봉분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동그라미 A번이 뭐냐면 승낙. 묘자리 승낙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B번이 뭐냐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묘자리를 써왔다 이겁니다. 승낙은 없었지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효취득. 특히 이 시효취득의 경우는 치료는 무상이다가 몇 번씩 출시됐던 거예요. 시효취득. 치료는 무상이고 이게 동그라미 B번이에요. 동그라미 C번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땅에다 묘자리를 썼다가 땅을 파는데 땅 사는 사람이 이장 요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C번은 핵심적인 단어가 둘째 줄에 보면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다는 게 특징. 이 세 가지.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동그라미 4번이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의 수호관리권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분묘기지권자는 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는 게 제일 끝줄이에요.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권자가 된다 이 뜻이고 따라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종중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종중묘는 분묘기지권자가 누가 되냐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현실적으로나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분묘기지권을 갖게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야. 사실 지금은 호주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옛날 내용이에요. 네, 그렇지만 이제 판례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종중묘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종손요. 찻줄에 나오죠 종손? 찻줄에 종손. 따라서 둘째 줄 보면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여기가 원칙이에요. 원칙. 물론 예외는 또 있어요. 원칙을 먼저 알아두시고.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5번요.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추이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억본 보면 주변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 또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동그라미 니은번의 둘째 줄 가시면 이러한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중 한쪽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나가서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라고 해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합장하기 위해서 쌍분 형태로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밑에 나온 것처럼 합장해서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설치하려면 어떻게 돼? 승낙을 새로 얻어야 된다 이 뜻이고 동그라미 6번 존속기간은 도대체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요. 둘째 줄 끝부분요. 당사자 사이에 약정기간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고 존속기간이나 약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고 그러한 사정이 없을 때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보응대사를 계속하고 관리를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묘가 또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좀 이따 배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요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밑줄을 그어놓고 갑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성립된 이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장사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된 설치기간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기억번이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2번이나. 분묘기지권은 포기할 수 있겠죠. 자, 밑줄 긋기 전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제가 분묘기지권자예요. 승낙 얻어서 몇 차례 썼어. 그러면 제가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승낙 얻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라고 됐는데 제 권리니까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거죠. 포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면 포기가 되는지 보세요. 내가 땅 주인이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옮겨줄 의무가 없어 나는. 근데 제가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옮겨줄게요. 언제까지 옮겨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묘가 있는데도 지금 제가 말을 했잖아. 그럼 말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것도 제가 말을 뒤집을까봐 그 사람이 제가 이장해 준다고 하니까 빨리 종이를 갖고 와가지고 쓰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써서 언제까지 이장할게요. 썼어.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 제가 갖고 있던 분묘기지권은 그 쓰는 걸로서 어떻게 해요? 포기. 그러면 내가 그 썸으로서 언제까지 이장해 준다고 했으면 이제 이장해 줘야 돼. 왜 이장을 안 해? 나 분묘기지권자인데 벌써 죽었어 분묘기지권.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이 권리는 의사표시만으로도 각서 쓴 것만으로도 죽어버려. 묘는 있는데 그래도 죽어. 그럼 묘는 어떻게 해야 이제? 각서대로 이장해 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거의 포기야. 그러면 동그라미 7번의 기억번에 보면 분묘기지권의 소멸하는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분묘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 유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이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끝까지 잘 읽으셔야 돼.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뭐요? 의사표시만으로도 뭐요? 이미 분묘기지권 죽었다는 얘기야. 그 분묘를 드러내야 분묘기지권이 죽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번. 이 판례도 여러 번 출제됐던 판례입니다. 분묘가 멸실돼 버리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해서 아까 그 효자 있었죠?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고 봐야 된다까지예요. 이 판례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3번, 4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밑에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나왔죠? 밑에 판거로 3번. 요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게 언제냐면 동그라미 니은번 가보시면 2001년 1월 13일부로 시행됐어요. 2001년 1월 13일. 동그라미 니은번에. 자, 요게 뭐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을 아셔야 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요것은 묘 있죠, 묘.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야. 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묘자리 줄이려면. 우리나라가 땅덩이도 좁은데 묘자리 썼을 때 이게 묘 쓴 걸 갖다 계속 묘를 쓰다 보니까 묘자리가 계속 늘어요. 요즘은 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보게 되면 기차를 타고 가면 기찻길 옆에는 다 묘예요.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어. 그렇게 묘가 많아요. 그래서 묘를 줄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2001년 1월 13일. 대책이 뭐냐? 2가지예요. 묘를 줄이는 대책이. 하나는 매장만 하지 말고, 물론 매장도 허용을 합니다만 매장만 하지 말고 뭐요? 화장 같은 거 하자. 수목장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장사 문화를 다변화시키면 묘가 줄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는 화장이나 수목장 이런 자연장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첫 번째 대책이에요. 이 법은.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전부 다 매장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두 번째,
혹시 매장을 해서 분묘를 설치하더라도 이 분묘의 설치 기간은 자기 땅에 묘를 쓰더라도 제한을 해버리자. 이 두 가지 대책이에요. 그러면 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에 지금 대책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묘의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이 내용은 얼마나 시험에서 중요하겠어요. 대책이 이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도 분위기도 보면 옛날에는 요 매장했을 때 요 분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묘요. 지금은 슬쩍 자연장 이런 부분까지 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 여러분들은 저기요 묘지 분묘 있죠 분묘 분묘 요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요 자연장 요 얘기를 해야 돼. 묘하고 분묘가 뭐예요? 그냥 묘예요 묘. 요거 뭐예요? 자연장.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시험 이제 출제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집중돼 있다가 쑥 넘어간다는 얘기지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묘도 보면 아까 제일 밑에 거 설치 기한을 제한한 게 있죠. 저런 게 이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묘의 종류가 분묘의 종류가 이제 그 분묘가 요게 분묘예요. 요 분묘라고 하면 요게 분묘예요. 요게 그 분묘가 묘가 깔고 앉아 있는 요 땅이 요 밑에 있는 땅이 있죠. 요게 뭐예요? 묘지예요. 땅이 묘가 있는 땅을 하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요 종류가 네 종류야. 묘지의 종류가 개인묘지가 있어. 개인묘. 그 다음에 가족묘가 있다고. 가족묘. 가족묘. 그 다음에 종중묘지가 있다고. 그 다음에 법인묘지가 있어. 그러니까 묘지의 종류가 네 가지라면 묘지의 종류가. 크게 보면 개인묘하고 이렇게 집단묘로 나눌 수 있어. 근데 여기서 개인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뭔지 아시죠? 근데 여기는 특징이 뭐냐?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 부부 그런 사람을 같은 구역에 묘를 써놨을 때도 개인묘로 봐. 왜냐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그래서 개인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묘하고 종중묘가 있는데 이게 범위가 더 넓어. 이건 8촌 이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해놨을 때 그게 가족묘야. 그거보다 이게 범위가 넓어. 법인묘는요. 교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교회에서 막 묘지 쓸 수 있는 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 교인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거기다 막 이렇게 모시잖아. 그게 법인묘예요. 근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 예. 지금 노랗게 쓴 게 다 시험 문제 출제했던 거예요. 여기 법인은 무슨 법인이라고요? 사단법인 아니고 재단법인. 교회 같은 건 다 재단법인 만들어서 묘를 운영해요.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개념을 아시되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걸 설치하는 절차하고 그 다음에 면적이에요. 면적. 설치 면적. 그래서 절차는 개인묘는 이렇게 되니까 한 기 아니면 두 기겠죠? 몰라. 또 부인이 한 여러 명이면 또 모르겠는데 하여간 한 기 아니면 두 기에 보통 부부 같이 있으면 이렇게 되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묘자리를 갖다가 먼저 써. 그래도 괜찮아. 한 기 아니면 두 기 정도니까. 그리고 나서 설치를 먼저 하고 30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설치했다고 신고하는 거야. 아까 우리 보통 신고는 사후 신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30일 내 신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가족, 종중, 법인은 집단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설치하죠. 여러 개를 수북이 설치하는 거. 요게 요런 집단묘예요. 이걸 먼저 설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시장군수 구청장 보고 여기 묘자리 쓰겠습니다라고 허가를 받고서 그 다음에 수북이 설치하는 거야. 완전히 개인묘하고는 정반대죠. 이게 신고냐 허가냐 이게 틀린 거예요. 바꿔서 출제. 두 번째는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은 요 주변의 면적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비석 세우는 면적 이런 데까지. 그래서 이게 30제곱미터 이하야. 이렇게. 예. 이때는 이렇게 부부를 같이 해도 개인묘기 때문에 부부를 같이 이렇게 묘를 써놔서 그래도 다 합쳐서 30 이하예요. 요게. 그리고 전체 면적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아요. 30제곱미터 이하예요. 어차피 한 개 아니면 두 개니까. 그래서 한 기당 면적, 한 기당 설치 면적은 이렇게. 이건 전체 면적은 이렇게. 똑같네 이거는. 근데 요 집단묘 같은 경우는 달라져. 집단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은 여러 개를 설치하니까 요 한 기당 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줄어요. 10제곱미터 이하예요. 한 기당 면적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신 합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혜택을 둬서 15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요게 출제됐던 거예요. 그럼 합장했을 때가 합장했을 때가 15니까요. 합장 얘기가 안 나오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10이라고 하셔야 돼. 10제곱미터 이하. 이건 30이고. 한 기당 면적 그렇고. 전체 면적은 여기가 좀 넓어야지. 그래서 전체 면적은 가족묘 같은 경우, 이거 중요합니다. 가족묘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하예요. 가족이요. 그 다음에 종중묘는요. 종중묘는 전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묘는요. 법인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다 이하인데 법인묘만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이 최소한 10만 제곱미터야 되는 얘기예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 10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안 돼요. 이상이야, 이상. 좀 다른 거하고 좀 이상하죠?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게 기본적으로 출제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게.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아까 설치기간 나왔죠? 설치기간은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설치기간은 30년이에요, 30년. 30년. 자기 땅에다 몇 자를 썼어? 100년, 200년 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안 돼, 앞으로는 안 돼.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인데 그 뒤에 설치된 분묘는 자기 땅에 설치했건 남의 땅에 설치했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설치기간은 무조건 뭐예요? 30년으로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묘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30년만 딱 하니까 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장하는 제도가 있고 연장 신청을 해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연장을 해주는데 30년을 연장해줘. 연장 신청 안 하면 안 해줘. 그럼 연장 신청 해봤어? 30년이 연장돼. 한 번만 연장해줘. 그럼 연장 기간은 이제 30년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번 연장 신청하면 최장 설치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60이 되는 60년. 최장 60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장해주는 기간 30년을 법에서는 3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 지역마다 사정이 틀릴 수 있다고. 지역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게 조금 사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연장 기간을 우리 법에서는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조례로 사정에 맞춰서 지방 사정에 맞춰서 단축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어. 단축. 이렇게. 단축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지역을 예를 들어봐. 진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기도 지역에서 경기도 조례로 연장 기간을 10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경기도 지역은 지금 땅도 부족하고 그런데 묘를 갖다가 계속 늘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묘로 그런 조정된 땅이 많다고 봐가지고 줄이려고 생각해. 그러면 연장 기간을 10년으로 했어. 그러면 경기도 조례가 이렇게 정하면 경기도 지역에서 묘를 썼다가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해 주는 기간은 30년이 아니고 10년. 그러면 10년이 되면 10년 한 번만 연장해 주는 거니까 연장 기간이 10년밖에 안 돼. 최초의 설치 기간 30년은 죽어도 못 줄여, 이건. 딱 떨어져, 이건 무조건 30년이야. 그런데 연장 기간이 10년 되면 최장 설치 기간은 60년이 안 되고 40년으로 줄지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묘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요것이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두는 거야, 이게. 그리고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게 이 설치 기간 60년 또는 40년 요 기간이 끝나잖아요. 설치 끝나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그 묘를 갖다가 철거해서 화장하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언제까지 철거해야 돼요? 야, 요걸 두 번이나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영구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장을 좀 봐야 돼. 자연장 중에 요새 많이 하는 게 수목장이야, 수목장. 그러니까 수목장이니까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갖다가 묻고 그 위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화장해가지고 이제 납골 시설 여기다 이렇게 안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 나을 수는 있지, 어떻게 보면. 수목장 하는데 이 나무의 종류나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이게 값이 엄청나게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막 이런 나무나 이런 거 자리 같은 거 사두더라고.
몇천만 원씩 들어가고. 이게 수목장이야. 그런데 이런 수목장을 한 그 땅을 자연장지라고 불러. 아까 분묘를 설치한 땅을 묘지, 자연장을 한 땅을 자연장지 이렇게 하는데 그 자연장지는 종류가 또 몇 가지냐면 네 가지야. 종류가 요게 개인 자연장지가 있어. 그 다음에 저기하고 똑같아. 가족 자연장지가 있어. 또요 종중 자연장지가 있어. 또요 법인 등 자연장지가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이제 교재 밑줄 그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개인 자연장지다 그랬을 때 이것은 조성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야. 개인 아까 저거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 가족이 얼마냐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성하는 면적이 요거 보면 얘보다 얘가 커. 그 다음에 여기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 면적이 종중묘보다 얘가 커. 2000제곱미터 이하예요. 앞으로 이쪽으로 많이 갈 거니까 2000 이하예요. 여기는 막 4만 5만 그래요. 그래서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이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모르셔도 되겠어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렇다면 조성하는 면적이 이렇게 된다면 이건 조그맣죠?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성을 먼저 해도 되겠나요? 자연장지를? 조그마니까? 먼저 해도 되는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을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조성했다고 뭐요? 사후적으로 신고하면 되죠? 이렇게. 조성 면적이 적으니까. 근데 얘는 어떠나요? 가족 자연장지는. 이거보다 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조성을 먼저 해버리면 안 되고, 나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렵니다 라고 미리 신고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해야 된다. 이거 나무예요. 그 뜻이에요. 이건 더 넓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것도 역시 가족하고 똑같아요.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종중 자연장지 조성하렵니다 라고 신고서를 먼저 갖다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건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둘은 중요하죠. 사후 신고하는 거 다르죠? 여기는 어떨 것 같아? 4만 5만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당연히 미리 조성할 수가 없지. 사전에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는 거야 이건. 그리고 나서 끝없이 조성하는 거지. 4만 5만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만 허가입니다. 아까 저기 묘는 어떻게 해요? 묘하고 묘지하고 요 자연장지를 구별하셔야 돼. 저기 묘지는 뭐예요? 허가 받는 거, 요 세 가지나 허가 받는 거잖아요. 가족, 종중, 법인. 여기는 뭐만 허가예요? 법인 자연장지만 허가잖아요. 요 정도 아시면 돼. 자, 요걸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교재에서는 318페이지 가시겠습니다. 318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십니다. 사설묘지에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기억번 개인묘지가 나옵니다. 니은번 가족묘입니다. 디귿번은 종중, 문중묘입니다. 종중하고 문중은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중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318페이지예요. 318페이지라고. 동그라미 4번. 수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디귿번 종중, 문중 묘지까지 받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면 법인 묘지가 나와요.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요. 개인 묘지로 돌아오시면 배우자 관계였던 자, 배우자에다 동그라미 해두셔야 돼. 그것도 개인묘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둘째 줄 면적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다. 30제곱미터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차를 보면 개인묘를 설치한 자는 셋째 줄 설치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묘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설치하고 나서 사후 신고죠. 자, 이번에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그러면 친족 관계였던 자, 친족에 동그라미 하셔야 돼. 친족 얘기가 나왔을 때 가족이에요. 같은 족자 돌림이에요.
가족, 친족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둘째 줄 끝에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디귿번 이번에는 종중묘입니다. 그때요. 둘째 줄 끝에 종중묘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뭐죠? 이하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리을번 법인묘지요. 법인묘지는요. 셋째 줄 끝에 법인묘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어떻게 된다고요?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 그런데 면적 본 거고요. 다시 왼쪽 페이지 보시면 가족묘, 종중묘, 오른쪽에 나와 있는 법인묘 요 세 개는 사전 허가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니은번 앞에도 사전 허가, 디귿번 앞에도 사전 허가, 오른쪽 법인묘 앞에도 사전 허가라고 써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8번에 점유 면적이라고 나와 있고 이 점유 면적이 설치 면적이에요. 점유 면적이 설치 면적하고 같은 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때 동그라미 기억번 개인묘는 무조건 30제곱미터 이하예요. 한 기당 면적이든 전체 면적이든 30제곱미터 이하 30평방미터로 나오는데 그게 30제곱미터에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가족, 종중, 법인묘를 얘기합니다.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걸 얘기하죠. 그때 한 기당 면적은 둘째 줄 끝에 있는 것처럼 10제곱미터 이하고 합장한다면 15제곱미터 이하로 인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입니다. 설치기간 별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설치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60년 그러면 안 됩니다. 30년입니다. 불변입니다. 줄일 수도 없습니다. 최초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그런데 끝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연장 신청을 해왔을 때는 그때는 다음 페이지 한 번에 한해서만 30년을 연장을 해 주어라 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까지요. 그럴 때 이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는 합장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시면 묘를 설치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묘를 설치했어요. 이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죠. 그런데 10년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야.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신데 이게 자기 땅이에요 지금. 남기시면서 아버님하고 합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어. 그럼 유언을 지켜야지. 그래서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같이 모셨다. 합장했어요. 그럼 이 분묘는 설치기간이 30년이 되는데 그 설치기간 30년은 요 최초로 설치한 요 때부터 30년입니까? 아니면 합장된 시점부터 30년이 되는 겁니까? 요 때부터라는 얘기죠 지금. 왜냐하면 나중에 돌아가신 어머님도 누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30년을 쳐주니까 반사적으로 아버님은 더 누리게 되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줄 보시면 묘지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5년 이상 30년 미만. 그런데 어쨌든 동그라미 10번 분묘의 설치 기간이 연장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자 종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설치 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구자는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분묘를 갖다가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설치 기간이 끝날 때부터 1년 이내죠. 그 다음에요. 밑으로 가시면 동그라미 디귿번하고 동그라미 리을번을 두 개를 묶어서 체크하시고 디귿번하고 리을번요. 리을번은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리을번은. 디귿번 같은 경우는 출제 안 됐지만 알아두셔야 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무단으로 그런 뜻이죠.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그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에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낙 없이 묘를 설치한 사람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복잡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 첫째 줄하고 둘째 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땅 임자의 승낙 없이 묘를 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둘째 줄 가운데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둘째 줄 가운데 보면 해당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묘 설치자, 연고자한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조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의 땅에 묘자를 딱 써놓고는 무단으로 묘자를 쓴 사람이 20년 지났다고 해서 나는 분묘기주권자가 됐어 라고 주장을 못하게 만든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분묘기주권 공부할 때는 무단으로 묘를 썼습니다만 20년이 지나버리면 분묘기주권을 시효취득한다고 아까 공부했죠?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니까 시간이 흘러가니까 갑자기 분묘기주권이 생겨가지고 파내지 못하고 분묘가 줄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니까 법을 아예 만들어서, 그죠? 시효취득, 분묘기주권 이것은 관습상의 권리인데 성문법으로 폐지시킨 거예요. 이제는 장사등용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부터는 20년 지났다고 해도 분묘기주권을 시효취득하지 못합니다. 그 뜻이에요. 왜 이런 조문을 만들었을까요? 분묘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분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디귿번이요. 리을번은요, 리을번은 읽어보시는데, 자, 리을번은 고개를 드시고, 자연장입니다. 똑같은데. 이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을 화장해가지고 남의 땅에 가서 괜찮은 나무가 있으니까 그 밑에다가 아버님 유골을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딱 해둔 거예요, 나무에다가. 그리고 뭐요? 1년에 한 번씩 뭐 가서 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20년이 지났어. 땅 주인이 이제 뭐요? 포크레인 갖고 와가지고 땅을 개발하려고 그래. 포크레인으로 땅을 딱 팔려고 하니까 거기 지금 자연장을 한 그 사람의 후손이 와가지고 잠깐 여기 저희 아버님이 자연장이 돼 있다. 수목장이 돼 있다. 20년 지날 때까지 당신은 나한테 딴 얘기 안 했으니까 이 자연장에 대해서, 수목장에 대해서 내가 무단으로 한 건 맞지만 나는 시효취득했다. 그러니까 이 자연장 한 것을 파내지 못한다 라고 막아설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게 리을번이야. 막아설 수 없다. 아니 땅 주인은 어떻게 그걸 아냐고. 모르잖아. 자연장을 한 걸 알 수 있어야 옮겨달라고 하지. 모를 수밖에 없잖아, 땅 주인은. 땅 주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데, 20년 동안 얘기 안 했잖아. 그런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자연장을 했을 때, 뭐, 시효취득을 해서 자연장을 뭐 주장한다. 절대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리얼번이. 그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체크하시고, 읽어보시고. 밑에 있는 파란 박스 보세요. 파란 박스 보시면 1번이 개인 가족 자연장지인데 면적 자연장지입니다. 이제는 100제곱미터 그죠? 미만인 것으로서 이렇게 나왔죠. 100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 보시면 조문에서 또 다른 조문이 있어요. 개인 자연장지는 30이야. 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잘못했어요. 이하예요. 이하. 가족 자연장지도 자, 여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 맞아요. 근데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하 미만 가지고 여기서 중요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자연장지는 30 이하,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어떻게 돼요? 2000 이하. 거긴 알아두셔야 돼. 다시 한번요. 종중, 문중, 묘지는 어떻게 되죠? 1000 이하예요. 1000 이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어떻게 되죠? 2000 이하. 그죠? 종중, 문중, 묘지는 허가요, 신고요? 사전 허가.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무슨 신고? 사전 신고. 그걸 출제했던 거예요. 그 두 개를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 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밑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박스 밑에 가시면 개인 자연장지가 나오죠? 제일 끝줄에. 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조성해 놓고서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에 30일 내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는 거고. 자, 오른쪽 페이지 니은번.
자, 가족 자연장지 또는 종중, 문중 자연장지가 나왔죠. 그때는 조성을 하려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다릅니다. 지금 니은번은 종중, 가족하고 종중은 달라요. 가족 자연장지, 종중 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미리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요거 사전 신고. 그런데 법인 등 자연장지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뭐요? 허가를 받는다. 그죠? 법인 자연장지만 여기서는 허가입니다. 그거 구별하시고. 자, 쭉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 교재에서요. 농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를 펴두시고 오늘 농지까지 해야 되겠네요. 농지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네. 자, 농지법을 공법 시간에 하나도 안 배웠습니까? 농지 이런 말도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쭉 드려볼게요. 뭐가 농지요? 농사 짓는 땅이야. 지목이 뭐든 간에 농사 짓는 땅이 농지가 돼요. 그게 원칙. 그런데 이게 지목이 예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죠? 농사 짓는 땅이야. 근데 그 농사 짓는 땅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야. 지목상. 보통 지목으로 봤을 때 전, 답, 과수원이 농지잖아. 근데 지목상으로 농지가 아닌 거야. 근데 그래서 농사 짓고 있어. 그럼 이거 농지예요?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틀을 딱 다져야 되니까. 원칙에 따르면 지목을 불문하고 농사 짓는 땅은 농지잖아. 그럼 원칙대로면 이게 농지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 조문은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3년 이상 경작했을 때부터 정식 농지로 취급한다고 예외적으로 써놨어. 그러니까 지목을 불문한다고 하는 것은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 지목에 영향을 주네요. 그러니까 지목상 전답 과손이 아니면 몇 년 이상 경작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 경작 기간이 지목상 보니까 전답 과손이 아닌데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야. 그러면 이건 농지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농지 개념은 원칙과 예외로 알아두셔야 돼. 지목 불문하고 농사 짓는 땅.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상 전답 과손이 아니면 경작 기간이 뭐예요? 이상 돼야 되니까 3년 미만일 때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임야도 그래. 임야에다가 농사를 지어. 임야 뭔지 아시죠? 산지. 거기다 농사를 짓는데 그러면 원칙으로 따지면 농사 지으니까 농작물 경작하니까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니까 농지가 돼야 된대. 그 임야가 원래는. 임야일지라도 원래 원칙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 법은 이렇게 임야 같은 경우는 거기다 농작물 경작하고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 그랬을 때 정식으로 말이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면 농지로 인정을 해. 근데 산지 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개간했잖아. 불법으로 농작물 경작하죠. 그러면 정식 농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 두 가지가 예외야. 자, 원칙 예외로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원칙은 지목이 뭐든 간에 농사 짓는 땅이 농지야. 다만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고 3년이 안 됐을 때는 농지가 아닌 걸 취급하고 지목이 임야일 때는 임야일 때 거기서 농사 짓는다 그래도 산지 전용 허가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돈도 내고 전용하려면 전용 분담금 내야 되거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그때는 농지가 되지만 산지 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는 아니다. 그걸 일단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보면 322페이지 제일 위에 용어의 개념에서 첫째 줄부터요. 7째 줄까지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걸 다 밑줄 그으셔야 된다고? 첫 줄부터 몇째 줄까지요? 지금 밑줄 긋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옆에 묶으시라고 그랬죠. 7째 줄까지 딱 묶으시고.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농업인이 나왔어. 농사 짓는 사람?
농업인. 근데 농업인의 개념은 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여기 들어가야 돼.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농지 같은 거 취득하셔서 농업인 요건을 갖춰두세요. 그러면 혜택이 많아. 그래서 자, 농업인의 요건 그 보면 일단 첫 번째 기역번. 면적이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돼. 경작하는 땅 면적이, 농지 면적이. 그랬을 때 농업인 될 수 있어.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번 보면 특수작물 재배하는 경우 있어.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때는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농업인이 될 수 있어. 한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 기역번하고 니은번 봤죠? 두 번째, 농사 짓는 기간이야. 자, 기역번 첫 줄 끝에 가시면 연중 농사 짓는 기간이 90일 이상 되었을 때 농업인이 되는 거야. 며칠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1년 중에서 90일 이상. 그런데 동그라미 D급번에 가셔서 둘째 줄을 보세요. 축산업은 좀 달라. 1년 중에 얼마 이상?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을 때 농업인이 되는 거야. 원칙은 며칠 이상인데? 50일 이상. 예외적으로 축산업만큼은 120일 이상. 이렇게. 두 번째 정리했고. 자, 세 번째. 리을번이야. 연간 판매액 기준했을 때 120만 원 이상 판매액이 나오면 그때 농업인에 들어간다. 판매액 기준은 얼마 이상요? 120만 원 이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이제 반가로 3번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나와요. 자, 농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농지의 특징.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불러.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자, 헌법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경작을 할 사람만, 농사 지을 사람, 경작할 자만 뭘 가질 수 있어요? 밭전자인데. 밭. 이게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전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원칙이라는 거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보면 우리 저기 소설 중에 토지 소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읽어보진 않으셨지만 들어는 보셨죠? 토지에 보면 거기에 최씨 부자가 나오잖아. 그 사람은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지. 근데 그 하동 일대 땅이 다 그 사람 땅이잖아. 그걸 부재지주라고 그래. 부재주제보다는 하여간 농사 안 짓는 농지 주인이잖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소작을 주죠. 그러면 그 땅이 없는 사람들은 소작을 이렇게 얻어야지만 거기서 소출 나오면 그 중에 자기가 일부 갖고 그 다음에 최씨 부잣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먹고 살잖아. 그러면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부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농지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작을 주면 우리 지금 건물주가 소원이듯이 옛날 소원은 뭐겠어? 소작을 주는 땅 주인이 소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최씨 부자는 그냥 소작만 주고 1년에 얼마씩 이렇게 소작 들어온 거 갖고도 부자야. 농사 하나도 안 지고. 그러면 그 밑에 소작을 붙여 먹으려는 사람들은 그 최씨 부자가 마을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엎드려야 돼. 고개를 마주치면 안 돼. 엎드려야 돼.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소작제를 금지하는 거야. 이 소작제를 갖다가 금지시키는데 이게 헌법의 원칙이야. 헌법의 원칙. 완전히 신분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것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소작제를 없애고, 북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북한에서는 개혁을 해가지고 땅을 나눠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전통성으로 보면 사실은 북한보다 우리가 정통성이 좀 떨어져요, 솔직히. 그렇게 이제 안 할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빨갱이라고 또 잡아갈지 모르는데. 일제를 청산한 것도 북한은 청산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했어요. 우리 아직도 일제 후예들이 많이 잡고 있잖아. 재산도 그렇고 정권도 잡고 있고. 그걸 알아야 될 텐데 국민들이 잘 몰라. 어느 나라 국민이 외국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합니까? 어느 나라 국민이. 정말 이건 한심한 일이에요. 참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가만있어 봐.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소작제.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만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농사 지을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거 하는 것을 발급을 받게 해. 그래서 요게 딱 있어야 자, 농지 사는 사람 앞으로 등기가 딱 떨어져. 그러니까 등기 칠 때 이게 농지야. 근데 B가 이게 농지를 사. A는 농지를 팔고,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이렇게 등기가 B 앞으로 넘어오려면 B는 등기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갖다 내야 되냐면 요걸 갖다 내야 돼. 이거 어디서 발급해줘, 이게? 등록관청 아닌데 시, 구, 읍, 면장이야. 여기서 발급해줘. 보니까 중요한 게 군수가 어디 가고 없네. 군수 대신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군수가 어디로 가고 없잖아, 지금. 군수 대신에 누가 대신 들어간 거예요? 읍장님하고 면장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정을 잘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읍장님하고 면장님이요. 지역 사정 아시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군수는 뭐예요? 뒷짐지고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데 라고 판단을 서면 이걸 발급해줘. 그럼 등기가 나. 근데 여기 시구면 읍장 면장님이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냥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네. 그죠? 그렇게 되면 이거 발급 안 해줘. 그러면 등기를 못 가져가. 소유권 취득 못 해.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뭐예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없어도 괜찮지만 언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기 칠 때는 있어야 되죠. 요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 줄여서 얘기할 때 농취증이다라고 얘기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해서 농취증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반가로 3번 찾아보세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반가로 3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1번에 기억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자,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농지 취득에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농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지증이 아직 없어도 된다. 그래도 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가 돼서 등기가 넘어오려면 반드시 뭐가 제출돼야 된다. 농지증. 만약에 안 들어가면 등기 신청은 각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필요한 게 어떤 경우가 있는가. 자, 몇 가지 밑줄 그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 박스에서 매매. 당연히 농지증 필요합니다. 증여. 경매에다가 별표를 해두셔야 돼. 경매도 농지증 필요합니다. 하여간 농지증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동그라미 리얼번을 보면 리얼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필요합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농지인데 이걸 농지로 안 써먹고 여기다가 뭐예요?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그래. 그걸 전용이라고 그래. 전용.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그래서 농지 전용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보면 어쨌든 농지를 취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도 뭐예요? 농지증은 받으라고 합니다. 받으라고 해요. 네, 그것이 리얼번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를 시험에서 단골로 많이 물어봐요. 네,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1번 국가입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잘 알아서 하겠지 뭐. 2번 상속 받을 때도 농지증 필요 없어. 만약에 있잖아요. 상속 받는데 농지증이 있어야 돼 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아버님이 계신데 이번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버님이 그냥 몇만 평이야. 근데 지금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 때려쳐야 돼. 가가지고 나 농사 지으랍니다 해야지 상속을 받는 거니까 상속 제도를 부인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인정될 수가 없어.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는 농지증 필요?
그냥 상속되는 거예요. 그건 농지증 관계없이. 그 다음에 3번 담보농지 취득. 요 밑줄만 그어놓고 넘어가죠. 조금 어려운 거니까. 자, 네 번째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농지 전용인데 협의죠. 협의. 아까 위에 박스에서는 리을번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였죠. 이것은 농지를 취득한 개인 얘기야. 아까 위에 리을번은. 근데 여기 협의는 관청 얘기예요. 협의란 말이 오면 뭐예요? 관청 얘기라고. 그러니까 농지증 필요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합병. 이것도 출제됐었지. 합병, 상속 이런 거 필요 없어요. 6번에 보면 공유농지 분할, 시효 완성 이거 필요 없어요. 전부 다. 공유농지 분할은 이거예요. 농지에 농지 이거예요. 근데 B하고 C가 이걸 갖다 돈을 절반씩 돼가지고 이 농지를 갖다가 취득해. 돈을 절반씩 댔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 두 사람은 농사 지을 사람이 돼야 되겠죠? 지분으로 취득합니다. 둘이 절반씩 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앞으로 B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고 C 앞으로 2분의 1 지분 등기 가져올 때 농지증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이 사람들도 지분 취득이지만 농사 지을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등기 가져오려면 지분이라도 등기 가져오려면 농지증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구정 때 형제지간 모여서 얘기하다가 둘이 대판 싸운 거야. 그래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고 집에 갔어. 이런 사이인데 지금 형제지간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너 같이 등기 못한다고. 우리 찢어지자고. 분할 등기를 해. 농지를 나눠서 이제 단독 소유로 지분 등기 했다가 이게 공유물 분할이요. 그럼 공유물 분할에 따라서 이제 단독 소유로 등기하겠지? 이렇게 단독 소유로 이렇게 등기를 할 적에 농지증 필요해? 필요 없어? 농지인데 이거. 필요 없지? 왜 필요 없어? 그 전에 지분 등기할 때 이미 농지증 검사 맡았어. 이번에는 뭐만 되는 거야? 단순히 분할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때 필요 없다는 얘기요. 응? 그 얘기요. 자, 동그라미 4번의 둘째 줄. 농지증은요. 어디에 가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해야 된다고요? 시군 면장 나왔죠? 군수 나오면 안 돼요. 시군 면장이요. 그때는 자, 농사 짓는 계획서를 원래 내야 돼요. 자, 지금 동그라미 4번의 기업권 한번 읽어볼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개헌 계획서를 작성하여, 여기 아셔야 돼요. 농사 짓는 계획서. 그걸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한테 발급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세요. 여기 있는 시군면장이 발급을 해줄 때, 그죠? 발급해줄 때 농사 짓는 계획서를 잘 들여다봐. 그래서 그 장비 갖춘 거, 어떤 농사 짓겠다고 하는 걸 다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농사 지을 계획이 진짜 있고 분명한지,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확실하면 농지증을 발급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돼? 잘 써야 돼. 사실 농사 지어야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농지증 발급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농지증 발급이 여기서 발급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그래요? 현재 농사 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을 계획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획서를 잘 써버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는 나중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 쓰고 이런 장비가 잘 갖춰졌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어떻게 받아요 받아. 그래서 등기 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는 건 등기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농지증 발급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유지가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니은번 둘째 줄 보세요. 농지증 발급 신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발급 신청을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발급을 해주게 돼 있어요? 4일이야. 요 심사기간이 며칠이라고? 4일이야 4일. 그런데 그 위에 있는 박스 보세요. 파란 박스? 바로 위에 있는 거. 그 박스에 있는 것들은 농사 짓는 계획서, 농업개헌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경우에요. 없어.
거기서 대표적인 거 몇 군데를 갖다 봅니다. 2번에 보면 박스 2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주말 농장 있잖아요. 그거. 이때는 농사짓는 계획서가 없어도 돼요. 주말 농장 뭔지 아시죠? 그거 뭐 토마토 심고 뭐 고추 심고 뭐 깻잎 심고 그런 거잖아.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뻗버리고 부부싸움하고 막 그러면 안 가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든지 말든지 그게 주말 농장이잖아요. 그게. 3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진짜 농사 짓는 거예요? 아니잖아. 농가 주택 같은 거 지으려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농사 지을 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계획서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4번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반가로 4번 가시면 농지의 소유상한이라고 나오죠. 뭐냐면 농지를 소유해서 근데 그 농지 소유하는 것이 면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원칙은 제한이 없어. 일부 있어. 자, 3가지예요. 첫 번째. 시험이 잘 나와요. 동그라미 1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그럼 아까 상속받는 사람은 농사질 사람이 아니어도 상속은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은 농사질 사람이 아닌데 상속을 받아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긴 한데 상속받아서 소유하는 농지의 면적이 무한대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해요? 농사 짓지도 않는데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 상속의 경우는 농사 짓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농지를 가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니까 그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제한을 둔단 말이에요. 얼마까지만? 10,000제곱미터까지만. 또요. 동그라미 2번.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농사 짓다가 오랫동안 농사 짓다가 왜 농촌을 떠나는 거예요? 농사 짓기 힘드니까. 돈 벌기 힘드니까. 도시로 간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도시로 갔다가 도시에서 잘 성공하고 직업을 잡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은 도시에서요. 성공을 못하고 망하는 경우 많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 부쳐먹을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고향으로 귀향을 할 텐데 그런 땅을 다 팔고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가가지고 망하면 성공 못하면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농촌을 떠난다. 그 정도 되면 농지를 갖다가 10,000제곱미터까지는 남겨두고 갈 수 있도록 한다고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말 농장이야. 아니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진짜 농사 짓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10,000제곱미터, 2제곱미터, 20,000제곱미터 아주 제한 없이 그냥 무조건 소유할 수 있다고 취미용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이 50,000제곱미터를 딱 소유해놓고 나는 취미용농한다. 놀려버릴 거 아니에요? 농지도 부족한데. 그럼 안 됐잖아. 그래서 투기적 목적에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말 농장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와.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해서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0제곱미터가 그 세대 구성원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는 면적을 다 합친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면적이 아니고 세대별 합산 면적이라는 걸 계속 시험에서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밑에 보시면 반가로 5번에요. 위탁경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위탁경영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위탁경영이 뭔지 아시죠? 농지 갖고 있는 농지 주인이 직접 농사 안 짓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농지를 빌려 맡겨서 농사 짓게 하는 거죠. 이 소작하고 비슷한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특별한 경우만 돼.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특별한 경우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3개월 이상 해외여행 중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니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안 짓고 3달 이상 해외여행을 다닐까? 부러워 죽겠네. 그러면 3달 이상 해외여행 중이니까 그때 뭐예요? 농사를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게 3개월 이상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숫자 때문에 나온 거야 아마. 중에서 나온 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군대 갔다 와야 된대. 그러면 농사꾼이 이거 맡기고 할 수 있겠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질병. 아, 몸이 아프대.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옛날에 있잖아요. 사천일까요? 사천. 사천의 농사꾼이, 고추 농사 짓는 농사꾼이 국회의원이 한 번 돼서 강아무개 갑시라고. 강씨인데 하얀 도포 입고 수염 기르고 여러분들은 많이 날라차기 날라서 했다는 걸로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름 나오려고 그래요. 그분이 진짜 농사꾼이에요. 지금 농사 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추 농사 짓고 있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됐잖아. 그럼 어때? 농사 못 짓지? 그러면 이거 하는 거야. 맡겨서 위탁용으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교도소 갈 경우는 어떡하지? 가능할 수 있겠지. 교도소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325페이지. 반가로 6번입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농지 임대차야. 자, 근데 농지 임대차는 원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소작, 금지. 아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임대차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다 임대차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데 법에 정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게 돼요, 임대차가.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부터요. 쭉 밑줄 그으면서 볼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2번, 동그라미 2번. 자, 임대차 계약이나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돼요. 몇 번씩 나왔어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은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이죠. 주택 임대차는 최단 기간 몇 년? 주택 임대차는 2년이잖아요. 2년. 주택은. 상가는 몇 년? 1년. 상가가 1년, 주택이 2년, 농지가 몇 년? 3년이네. 그거요, 그거.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면 농지 임대차요. 농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몇 년으로 봐버려요? 3년으로 본다 이거지. 동그라미 5번 별표하셔야 돼. 아직 안 나왔지만 출제가 이룩한 거야. 농지 임대차 계약은 농지 임차권에 대한 등기가 없을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확인에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 시군면장의 확인 도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농지를 넘겨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대항력이잖아요. 주택임대차에서도 임차인이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놓게 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겼죠? 주택도 상가도요. 거기 들어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겼었죠? 농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인도 차지하고 있으면서 시군면장의 확인도장을 딱 받아두면 여기는 확인도장이네요. 주택은 뭐고요? 무슨 확정이자 주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 주택은 주민등록 상가는 사업자 등록 농지는 확인도장.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또는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둘째 줄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해서 조정을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7번도 잘 봐두셔야 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갱신 거절. 언제까지 갱신 거절을 해야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월 전까지. 그거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치? 자동갱신,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동그라미 8번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나왔죠? 양수인은 자 양도인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넘겨받은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해요?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8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농지를 갖다 등기 쳐서 농지를 취득했어? 아까 이걸 발급받아서 등기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계획서만 잘 내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요? 농지잖아, 농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B가 이 농지를 농사 지어야지. 그죠?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농지를 취득해놓고 농사 짓겠다고 막 맹세하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농사 안 지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일단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겨요. 처분 의무? 언제까지 처분하느냐? 이 처분 의무 기간은 1년이에요. 1년. 농사 안 짓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뭐예요? 1년 내 처분을 할 의무가 생겨. 누가? B가. 그럼 알아서 처분할까요, 여러분? 절대 알아서 처분 안 하지. 법상은 처분해. 1년 내 이렇게 돼 있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끄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처분 안 할 거거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안 할 거니까. 좋아. 왜 처분 안 하고 있어? 처분 명령을 내래요. 그러면서 이때 하는 게 뭐냐면 6개월 내 처분해라고 기간을 명시해요. 6개월입니다, 이거. 6개월 내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알아서 1년 내 팔아야 되는데 안 할 거야, 이거 분명히 100%. 그러면 이거야. 처분 명령이 나와. 처분 명령을 받고도 6개월 내 팔아 그랬더니 그것도 안 지켜.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그냥 누구한테 소유권을 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때는 하는 게 뭐예요? 이행 강제금을 물려요. 이행 강제금을 뭐예요? 매년 물려요. 몇 프로씩? 20%씩 물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이행 강제금을 매년 20%씩 물리니까 매년 언제까지? 팔 때까지. 20년 20%씩 물리니까 한 5년 동안만 고집을 피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땅 없어지는 거요. 매년 20%요. 똑 떨어진 20%라고. 그걸 지금 밑에 쓰고 있어요.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까지, 다섯째 줄까지 다 밑줄 그으셔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요거. 핵심은 뭐냐면 1년하고 6개월 고발하셔야 돼. 그리고 요거 이행강제금은 몇 프로라고? 20%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 뭘 떠올리셔야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막 떠올라야 돼.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요? 그렇죠? 허가 받은 대로 뭐예요? 이용할 의무가 생기죠.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있었죠. 근데 허가 받은 대로 이용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처분 명령. 이행 명령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는. 그죠? 이행 명령을 받고도 만약에 허가 받은 대로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은 몇 프로? 10% 이하의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죠. 여기는 몇 프로고? 딱 떨어진 20%고. 이쪽이 더 세네요. 같은 구조란 얘기죠, 이게. 예? 예. 자, 그럼 오늘 나눠드린 OX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풀어보세요. 1번. 오늘 나눠드린 거. 갑이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란 손님이란 말이에요. 을이. 을은 지금 지분을 갖다 사들이려고 하는 손님이에요. 그럼 갑과 을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있어요. 위임 계약의 관계에 있다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선관 주의 의무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고객한테. 자, 2번 풀어보시고. 정보통신시대에 적합한 중개계약 형태는 전속중개계약이 아니고 공동중개계약이에요. 알아주세요. 이걸 통해서. 공동중개예요. 우리가 정보방에다가 물건 올리고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또 그 물건 검색하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중개하는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정보망을 이용했다 그러면 100% 무슨 중개? 공동중개. 그죠? 그래서 공동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3번 풀어보시고.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되고 등기법 배우셨잖아. 면적이 지금 달라요. 대장하고 등기부가. 어느 뭘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 결정돼요? 면적 같은 건? 대장이죠.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동그라미고 4번요. 등기부하고 대장상의 임자가 틀려. 그럼 원칙적으로요. 권리관계는 등기부 따라가죠. 따라서 거기 나와 있는 등기 필증이라든지 등기부 가지고 자 대장 이런 지적 공부를 갖다 고칠 수 있겠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 5번요. 5번 평자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이권이 인정된다. 맞습니까? 평자의 경우 인정이 안 돼요. 6번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단분 형태든 합장해서 뭐 단분 형태로 하든 쌍분 형태로 하든 인정이 안 됩니다. 무조건. 7번요. 개인묘입니다. 묘. 설치하고 되었을 때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개인묘는 설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나중에 신고하는 거죠. 틀렸죠? 8번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설치 기간을 30년, 최장 60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받게 되지요.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한 분묘는 설치 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구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9번요. 그죠? 문중 자연장지는 종중 자연장지하고 똑같은 거. 그래서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해야 되는 거지. 허가 아니고 뭐요? 신고. 조성하려는 자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미리 신고. 조성하려는 자. 10번요. (1년인가요) 맞죠? 자, 11번요. 처분 의무입니다. 그죠? 처분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1년이에요. 처분 명령이란 말 나오면 6개월 내 명령. 처분 명령은 6개월 이렇게 나와야 되고. 12번요. 이거잖아요. 토지거래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한다. 아까 토지거래가 제도할 때 이거 했었죠? 이 토지가 농지일 때 말입니다. 13번요. 주말농장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을 받죠? 이때는 1000제곱미터는 세대별 합산 면적, 그죠?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얘기하는 거 맞죠? 14번요. 서면계획이 원칙이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고 지난주에 안 했던 게 있어요. 외국인 특례하고 지난주 자료 보시면 8번 문제죠. 그렇죠? 지난주 자료 8번. 8번 문제는 O입니까? X입니까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그거잖아요. 구성원의 8번 문제부터잖아요.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일 때는 한국 사람이 절반이 한국 사람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8번요. 8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죠. 왜 해당되죠? 그럴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절반이니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니까 이게 외국 법인이잖아요. 앞에 외국 법인은 구성에 관계없어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쪽이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라고 나오면 그때는 2분의 1이 한국 사람이어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으니 그 구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적용
되는 거죠. 이유가 틀린 거죠. 네. 9번요. 계약인데 계약. 계약일로부터 60일이죠. 취득일 그러면 안 돼요. 엄청 어려운 거 이거. 취득일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 계약일. 자 10번요. 경매니까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죠. 6개월. 자 그 다음에 11번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그러면 허가 대상 지역 맞죠? 그런데 허가를 받는데 누구의 허가를 받습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입니다. 12번요. 거기 나와 있는 생태경관 보존지역도 허가 대상 지역인 거 맞죠? 그런데 어디를 좀 보시냐면 첫째 줄 끝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그랬을 때 방금 아까 배웠던 토지거래가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게 되죠. 이건 필요가 없죠. 이걸로 끝이죠. 이게 센 거니까 이랬을 경우 빼고는 생태경관 보존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취득할 때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는 받아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3번요. 이용 의무기에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죠. X. 14번요. 5일 있다 효력 발생이죠? 네, 됐어요. 자, 15번요. 불허가 통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통지반 때부터 언제까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1개월 내. 매수 청구할 때 사주는 가격은 어떤 금액 기준으로 사주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 자, 16번요. 선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하게 돼 있죠. 17번요. 끝이 틀렸지. 그렇죠? 이미 고지서 나간 거 그때는 이미 고지서 나간 것은 징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끝이 틀린 거고. 마지막 18번요. 자기 2년이죠. 이용 의무 기간 2년.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